안녕하세요, 캠노트의 석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디자인 마이크 미니 파이널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제 영상에서 파이널 리뷰다 라고 하면은 추후에 보충적인 컨텐츠가 아닌 이상은 사실상 거의 마무리를 짓는 제품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정리하는 그런 컨텐츠인데, 제가 출시 때부터 지금까지 쭉 쓰면서 느낀 게 물론 쓰는 사람마다 좀 다를 거예요. 전문가 영역에서는 아쉬움이 묻어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 다만 일반적인 사용자 기준에서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괜찮은 제품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장점이 있다면 단점은 당연히 있어요. 어떤 제품이든. 그래서 제가 실제로 쓰면서 느꼈던 이건 칭찬할 만해 라고 생각되는 그런 장점부터 이거는 좀 불편하다, 이건 단점이 될 수 있겠다 라고 느꼈던 부분들, 그리고 제가 직접적인 체감을 한 건 아닌데 쓰다 보니까 이걸 모르고 구매를 하면은 불만이 될 수 있겠다, 단점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든, 그러니까 알고 구매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장점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가격입니다.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게 케이스와 리시버를 포함한 2채널 세트거든요. 요게 지금 약 19만원이죠. DJI에서 만든 제품인데 2채널에 19만원. 이것도 꽤 괜찮은 선택지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하고 동일하지만 마이크만 하나 들어있는 1채널짜리도 10만원이 안 돼요. 95,000원입니다. 물론 뭐 10만원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긴 한데 어쨌거나 단위적으로는 95,000원이죠. 요것도 정말 메리트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품은 무려 57,000원이에요. 이게 좀 재밌는 게 물론 DJI 마이크 2, 1, 2하고 비교할 대상은 아니에요. 결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근데 단품이 DJI 마이크 2 같은 경우는 13만원 정도 하잖아요. 12만원 후반대 13만원 정도인데 그 반 가격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포켓만 쓴다 또는 액션 5 프로만 쓴다 이런 분들한테는 정말 괜찮은 선택지가 될 것 같아요. 물론 가격대라는 걸 생각했을 때 그 액면가만 보면은 이게 저렴하다라는 생각이 안 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워낙 요즘 가성비다 뭐다 해서 한 15만원 정도면 2채널로 된 그런 제품들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게 엄청 저렴해 라는 느낌이 덜할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DJI에서 만들었잖아요. DJI에서 이걸 처음 만들어서, 마이크라는 걸 처음 만들어서 라인업을 형성을 했으면 몰라도 그게 아니라 1과 2를 거쳐서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이미 1, 2는 뭐 리뷰 말고요, 실제로 유튜버들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 말은 업체에서 이걸 인증한 게 아니고 사용자들이 성능을 어느 정도 인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뢰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그런 전제들을 보고 제품을 볼 때 가격이 상당히 착하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실사용하면서 느꼈던 두 번째 장점은 바로 휴대성과 마이크의 사이즈입니다. 물론 이런 케이스 타입의 제품들은 안에 마이크, 리시버 다 들어가죠. 다 들어가긴 하는데 중요한 거는 케이블 따로 챙겨야 되고요. 대드께 따로 챙겨야 되는 제품이 수두룩해요. 그게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거 하나만 들고 다니면 된다. 물론 안에다가 케이블을 정리하는 방법, 여기에 대해서 좀 요령이 붙어야 돼요. 이게 안 붙으면 잘 안 닫히고 막 이러더라고. 근데 지금 저는 요령이 붙어서 잘 닫는데, 어쨌든 여기다가 케이블부터 시작해서 데드캣을 꼽아 놓은 상태의 마이크까지 다 수용을 하니까 그냥 얘만 들고 다니면 해결이 되더라.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촬영을 할 때 이걸 다 세팅을 하고 또다시 다 풀어서 뭐 파우치나 어디다 또 넣어놓고 또 휴대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정말 번거롭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해결되니까 저 같은 경우는 실사용에서 상당히 편하더라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이것보다 마이크 사이즈가 더 중요했어요. 제가 기존에 썼던 것들, 막 무선 마이크를 쓴다 그러면은 로데 와이어리스고 그걸 많이 썼었고, DJI 마이크 1도 자주 많이 활용을 했었죠. 2도 활용을 했었고. 근데 이런 마이크들이 대부분 생긴 게 비슷해요. 무게나 크기가 좀 차이가 나고 직사각이냐 정사각 형태냐 뭐 이런 게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비슷비슷한데, 이걸 가슴에 밖에 쪽으로, 안에 쪽으로 이렇게 달아놓든 간에 제가 이렇게 뭐 앞으로 숙이거나 뒤로 좀 숙이거나 뭐 좌우로 움직인다 이러면 이게 뒤집어져. 막 안쪽으로 뒤집히고 바깥쪽으로 뒤집히고. 그러니까 신경이 거슬리니까 맨날 이렇게 봐야 돼. 한 번씩 이렇게 보고 잘 있나 봐야 되고, 신경 거슬리니까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작은 스타일, 작은 크기의 마이크를 많이 찾아봤거든요. DJI에서 처음 나온 건 아니에요. 이미 로데에서도 이런 제품 출시했었고요. 고독스에서도 출시를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찾던 그런 제품이 아니었던 게, 저는 미러리스도 쓰고 포켓도 쓰고 액션캠 또 인스타 360 제품 많이 쓰는데 그건 또 C타입이 안 돼요. 근데 지금 로데하고 고독스에서 나온 건 C타입이에요. 스마트폰에 끼워서 쓰는 것처럼 되어 있는, 그냥 그 고정대로 쓸 수 있는 C타입이라서 포기를 했는데, 홀리랜드에서 라크마크2라는 제품이 나온 적이 있어요. 이게 크기가 정말 작아요. 작아서 이걸 좀 써야겠다, 사야겠다 라고 해서 유심히 이걸 살펴봤는데, 그냥 제 기준에서는 소리가 조금 뭐랄까 거친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가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좀 있어서 살까 말까 보류를 하던 가운데 마이크 미니 2가 나온 거거든요. 이게 워낙 작다 보니까 굳이 단추를 채는 셔츠 같은 건 좀 쉽잖아요. 그 사이에 딱 끼워 놓으면 그나마 덜한데, 큰 거와 다르게 이 너무 작다 보니까 10g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붙여도 만만하더라고요. 그리고 좀 과하게 움직여도 크게 틀어짐 없이, 또 옷의 재질감이 어떻든 간에 잘 견뎌주더라 하고, 최소한 기존에 쓰던 것보다는 훨씬 잘 견뎌요. 그게 정말 좋았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장점은 생태계 구축입니다. 각 브랜드마다 자사의 제품들로 연결돼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구축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소비자들도 이 제품 샀다가 이 제품에 귀속되는 다른 제품도 또 사야 되고, 충성 고객도 늘어나니까 그 브랜드에서는 도움이 되지만, 반대로 우리들도, 소비자들도 상당히 편해집니다. 그래서 뭐 리시버를 사용해도 되고 그냥 블루투스로 연결해도 되고, 그 자사의 제품이면 크게 불편함 없이 오히려 편하게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실사용에 있어서는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단점은 LCD의 부재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리시버를 보면요, 상당히 간단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만큼 어떤 기능 버튼 같은 게 없습니다. 이 볼륨, 노브가 전부라고 봐야 돼요. 전원 버튼이랑 페어링 버튼, 이게 물리 버튼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로는 다양한 기능들을 쓸 수가 없잖아요. 물론 DJI에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소프트웨어 전용 어플이죠, 미모 앱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의 세팅이 가능하도록 만들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원하는 기능들을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할 수는 있는데, 이게 그래도 좀 디테일하게 또는 현장에서 기동성 있는 세팅을 하기에는 부족함이 좀 있더라라는 겁니다. 물론 이게 극한의 어떤 단점은 아니에요. 세팅을 해놓으면 자주 바꿀 일이 없기 때문에 좀 아쉽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단점은 애매한 연결성, 그러니까 연결에 대한 확장성을 얘기하는 건데요. 다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게 블루투스에도 연결 가능하고, 그리고 리시버를 이용해서도 연결이 가능해요. 요걸 이제 좀 보여드릴 텐데, 지금 리시버, 그러니까 수십 개의 연결이 되어 있어요. 마이크들이 보면은 여기 LED에 마이크 1, 2 연결되어 있다고 나와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테스트를 할 겁니다. 조금 정확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일단 뭐가 들었지? 더미가 들어있네요. 자, 이걸 갖다가 좀 더 정확하게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다 집어넣을 거예요. 마이크랑 지금 집어넣고 있죠. 이걸 집어넣고 전원이 꺼지게끔, 자, 요렇게 하면 전원이 꺼질 거고요. 이제 리시버에 연결되어 있던 마이크를 블루투스로 DJI 오즈모 포켓 3에 연결을 해볼 겁니다. 일단 전원을 켜고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당연히 지금 오즈모 포켓 3에는 연결이 안 되어 있어요. 자, 마이크만 꺼내 볼게요. 마이크에 보면은 지금 리시버하고 연결돼 있던 거라서 꺼내면 이게 왜 이렇게 붙니? 서로 너무 좋아하는 것 같죠? 마그네틱을 좀 빼놓을게요. 너무 붙어. 땀띠 나겠네. 자, 지금 연결이 안 되니까 깜빡깜빡 하고 있어요. LED가, 그죠? 자, 이제부터는 연결을 해 보도록 할게요. 설정 가서 바로 보이죠? 자, 여기다가 하나 눌러주고 페어링 버튼 눌러주면은 페어링이 될 겁니다. 이게 초반에 이렇게 페어링 할 때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연결될 때는 그래도 좀 빠르게 됐죠. 보면은 1번 마이크가 이렇게 왔다 갔다 지금 연결된 게 보입니다. 2번 마이크도 동일한 방법으로 이렇게 눌러주면 페어링이 되겠죠. 이게 컷 편집을 해서 좀 짧게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정확하게 테스트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롱테이크로 그냥 찍는 거예요. 자, 지금 두 개가 정상적으로 다 연결됐어요. 요거 그냥 다시 집어넣어 볼게요. 정확하게 꺼지게끔.
둘 다 아웃이 됐죠 이제. 그쵸?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봅시다. 다시 열어서 꺼내보면 자동으로, 그쵸? 둘 다 자동으로 연결됐다. 정상 작동하고 있고요. 이제 다시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또 전원이 꺼지는 겁니다. 지금 꺼졌죠? 자, 이렇게 꺼져 버렸어요. 자, 이번에는 요걸 그대로 꺼내서 리시버의 연결이 어떻게 되는지 볼 거예요. 자, 급하게 튀어나오네. 자, 리시버를 꺼냈는데 보시면요, 내가 급하다 마음이. 자, 연결이 안 돼요. 깜빡하고 연결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블루투스로 사용을 하다가 다시 리시버에 연결을 하려면 또 페어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리시버에 다시 한번 페어링을 해볼게요. 요건 또 간단하게 할 수는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번거롭진 않은 건데 매번 여러 번 반복해야 된다면 상당히 번거로운 일이 될 거거든요. 자, 지금 페어링이 되고 있어요. 깜빡깜빡 하고 있죠. 자, 리시버에 2번 들어갔고 1번 들어갔고 다 연결이 됐죠. 자, 이 상태에서 리시버는 전원을 끄는 걸로. 어쨌든 결과적으로 지금은 다시 리시버에 연결됐죠. 당연한 결과이긴 한데 요번에 다시 또 포켓3에서 확인을 해볼게요. 보면요, 그냥 초기화가 된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나는 포켓3만 써, 나는 액션 5 프로만 써 라는 분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저처럼 미러리스로 오가거나 다른 디바이스로 오간다면 상당히 불편한 요소가 될 겁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에 연결하는 부분도 있죠. 리뷰들을 보면은 뭐 협찬받은 리뷰들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스마트폰에 아주 원활하게 잘 연결해서 쓸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좀 디테일하게 표현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스마트폰에 연결을 해볼게요. 블루투스로 연결하는 거 상당히 쉽죠. 그냥 이어폰 하나 등록하는 거하고 동일합니다. 자, 이렇게 찾기 하니까 나오죠. 요거 선택을 하고 나면은 알아서 등록을 해줍니다. 문제는 이런 과정이 아니고요, 원활하게 쓸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자, 한번 해볼게요. 연결이 됐죠. 자, 카메라를 켜면 자동 모드에서는 안 돼요. 이거는 DJI 마이크 2에서도 제가 테스트를 하고 한번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수동으로만 가능해요. 이게 수동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옮겨서 보면 프로 모드에서 이게 마이크 등록하는 거 여기 있거든요. 요거 해주면 정상적으로 수음이 되는 게 보여요. 근데 중요한 건 일반적으로 사용자들이 이 카메라를 쓸 때 스마트폰에서 다 자동 모드를 많이 쓰잖아요. 수동 모드를 잘 안 쓰잖아요. 수동 모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야 이걸 원활하게 쓸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좀 누락된 정보가 아닌가 해서 제가 한번 다뤄봤습니다. 마지막 단점은 액세서리의 구성입니다. 요 자체의 액세서리 구성을 보면요, 사실은 딱히 욕할 건 별로 없어요. 트집 잡을 만한 게 별로 없어요. 제가 말한 이런 액세서리 구성에 대한 단점, 아쉬움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걸 넣어줄 바에 요걸 넣어주지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그냥 과한 저만의 어떤 욕심이 아니고 쓰다 보니까 불편함이 하나씩 나오는 게 있어서 여기에 근거한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이게 나름대로는 원가 절감을 하려고 노력했던 흔적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LCD도 부재고요. 보면은 플라스틱 재질로 다 되어 있고요. 그래서 뭐 저렴한 티는 안 나는데, 흔히 말하는 싼 티는 안 나는데, 어쨌든 원가 절감을 어떤 재료 같은 데서 많이 줄인 거로 보이는 건 있는데 희한하게 이 마이크에 들어가 있는 이 데드캣을 보면요, 데드캣은 총 4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2쌍 들어가 있다 이거지. 2개는 여유분이에요. 여유분인데 이걸 2개 여유분 넣어줄 바에야 넥스트랩을 넣어주지, 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넥스트랩이 아마 홀리랜드의 라크마크 2에는 있었던 것 같아요. 다만 그게 마그네틱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들어있더라고요. 거기에 그런 거가 필요하다라고 제가 생각한 게, 보면요, 이게 집게가 너무 작아. 이게 벌려지는 이 각도도 너무 작고, 그래서 옷이 두껍거나 뭐 이럴 때 많이 걸림돌이 되더라고요. 물론 여기 보면은 이렇게 자석이 있잖아요. 자석 넣어주잖아요, 이거. 그래서 이걸로 옷 안쪽에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는데
제가 게으른가 봐요. 이 자석을 그렇게 해서 끼기에도 좀 불편하고, 제가 DJI 마이크 2를 쓸 때 이 자석을 분실한 적이 있어요. 웃긴 건 커피숍에서 분실했는데 다음날 찾았어. 그걸 또 커피숍 갔다가. 어쨌든 분실을 했던 이유가, 여기 있다가 나도 모르게 마이크를 잡아당기면서 이게 밑으로 떨어지고, 그러면서 어떻게 튕겨가지고 갔는데 소리는 들렸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어쨌든 나름대로 어떤 불편함이 있어서 넥스트랩이 있다라면 조금 더 편하게 쓰지 않을까. 어차피 외부 밖에 쪽으로 붙일 거면 인스타360 고 시리즈처럼 마그네틱 펜던트 같은 거, 그런 넥스트랩을 준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지금 저는 여기 아까부터 목에 줄 있잖아요. 목걸이를 차고 있거든요.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붙이면 돼요. 저는 보이나?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붙이고 그냥 이렇게 떼면 돼. 지금 이 자석이 여기 있는 상황이에요. 상황에서 제가 그냥 이렇게 하니까 붙더라. 지금 안에 든 게 뭐냐면요, 이걸 어쩔 수 없이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게으른 제가 좀 편하게 쓰고자 이걸 갖다가, 마이크도 2개니까 2개를 만들었는데 재료가 뭐 동일한 재료가 잘 없어서, 이건 뭐 어차피 속에 놓고 쓰는 거니까 별로 상관이 없잖아요. 또 다른 건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요게 뭐냐면 뒤에 이렇게 자석이 들어가 있어요. 만들기도 정말 쉽고, 만약에 금전적으로 따지면 더 저렴하게 만들 수도 있었는데, 저는 이제 귀찮음이 심하니까, 게으르짐이 좀 심한 사람이라서 집에 있던 걸로 만들다 보니까 돈으로 계산하면 한 개당 한 5,000원 정도 사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넥스트랩을 하나씩 만들어서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해놓으면 정말 쉽게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데드캣을 2개를 더 넣을 바에야 조금, 이건 제가 만들었으니까 조잡함이 있긴 하지만 조금 깔끔하게 넥스트랩, 마그네틱이 들어있는 그런 넥스트랩을 2개 넣어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장단점이 뭐 다른 것도 많이 있겠죠. 소소한 것도 있겠고 좀 중요한 것도 있겠고, 일단 제가 각각 3가지씩만 뽑아봤는데, 저는 이거 쓰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가격에 이 정도, 물론 DJI 마이크 2에 비해서 거기 있던 기능 몇 가지는 빠진 게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가격 때문에 다 용서가 된다 할 정도로 괜찮았습니다. 만족도가 높았고, 제가 좀 걱정했던 기능이 그거예요. 마이크 2에서 보면은 마이크 페어링 버튼을 누르면 무선으로 그 셔터를 누를 수가 있잖아요. 녹화 버튼을 누른다든지 사진 셔터 버튼을 누를 수 있는데, 이 마이크 미니에 그게 빠질까봐 좀 걱정했어요. 제가 자주 잘 쓰는 기능이라서. 근데 요것도 여기 페어링 버튼 누르면 무선으로 셔터를 누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꼭 필요한 거는 다 넣어놓은 것 같아요. 물론 좀 소소하게 세팅해야 되는 건 어플을 통해서 해야 되지만, 그거 말고는 딱히 이거 참 못 사겠다, 못 쓰겠다, 그런 생각을 단 한 번도 아직까지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만족도도 꽤 높았고, 일반적인 사용자라면 저는 단품보다는 아싸리 세트가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호환력이 좋잖아요. 여기 쓰고 저기 쓰고 요거 쓰고, 내가 오늘 포켓3만 쓰고 있지만 다음에 더 좋은 게 나와서 다른 브랜드의 다른 제품을 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돼버리면 단품의 경우는 사실은 별 의미가 없어요. 쓸모가 없어지니까 또 마이크를 또 사야 돼.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리시버 있는 제품을 선호하는데, 어쨌든 19만원이면 물론 본인이 원하는 세팅에 따라서 그 세트를 정하면 되겠지만, 제 기준에서는 19만원에 이런 세트면 꽤 괜찮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전 이만 꺼지겠습니다.